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현대차부터 R 서포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전에 올렸었던 코스피 파동에 대한 말씀 드렸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1파와 2파 그리고 3파 정도까지만 나온 것으로 보고 지금 있는 위치가 C의 3의 4가 될지 아니면 4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C의 4가 가장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난 뒤로 일단은 다음 주 중으로 어느 정도 2파가 좀 정리되고 보다 더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점들은 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뒤로 주가들이 한 번 더 밀리지 않고 상승하게 된다면 여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C의 3의 1파인 2975.75포인트나 C의 1파인 2991.51포인트보다도 지수들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고 이곳에 적어놓은 것처럼 한 번 더 밀리면서 C의 5가 완성이 나오고 주가들이 상승할 때에는 3파의 저점 같은 것들을 돌파할 때 그리고 4파의 고점 같은 거 돌파할 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매수 접근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1파가 있고 이 뒤로 2파가 진행 중이고 보다 더 상승하는 3파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수들이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3파의 저점이나 4파의 고점 그리고 1파의 저점 같은 것들을 돌파하면서 지수들이 올라갈 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과 같이 지수들이 움직인다면 보다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고 좀 더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아직까지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얘도 아직까지 기준선도 깨지 않고 주가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좀 1파들을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좀 주도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좀 3파들이 철강이나 화학이나 운수장비 같은 것들로 좀 더 지수들이 끌어줬으면 하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밀리면서 이탈하지 않는 데에서는 계속해서 보유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KB금융입니다. KB금융 아직까지는 보유 접근인 상황이나 이것도 좀 정리들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지금 종가상으로 기준선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 단기적으로 바닥락 채워주면서 주가들 움직였지만 지금은 살짝 밀리면서 기준선을 지금 이탈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름 위에서 월요일날 음봉이 나온다면 한번 정리, 더 밀리면서 구름도 깬다면 완전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KTNG입니다. KTNG도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RSI 과매도에서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반등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배당락도 크고 주가도 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RSI 같은 것들 돌면서 전환선이나 기준선 같은 것들 터치하는 정도까지 주가 움직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아직까지는 보유 접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일단은 좀 배당락 채워주고 나서 지난 목요일 날은 기준선 살짝 깼지만 금요일은 기준선을 좀 돌파했기 때문에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좀 더 후행스핀 같은 것들 캔들 지지 받으면서 반등 나온 것처럼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돌파하는 자리 나온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추가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동일하게 밀리면서 한 번씩 이탈한다면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채널에서는 요거 11,800원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수익들 남겨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 이후로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RSI 깨지는 자리 30% 비중 정리 그리고 더 밀리면서 기준선도 깬다면 이런 자리들에서 50% 비중 정리 하겠지만 아직은 1차 비중 정리만 한 상황이고 이대로 밀리면서 깬다면 또다시 비중 정리 사항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LG 이로텍입니다. LG 이로텍도 아직까지는 2차 비중 정리 사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RSI 꺾이는 자리 30% 정도 비중 정리를 했고 더 밀리면서 기준선을 깬다면 마찬가지로 한 50% 정도 비중 정리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1차 비중 정리 이후로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아직까지는 좀 배당락 맞고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움직임을 보아서 매도 접근을 해야 되나라는 상황이 좀 됩니다. 단기적으로 RSI 같은 것들 돌면서 좀 더 반등 나오고 전환선이나 기주선 같은 것들을 좀 터치해 주기를 희망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RSI가 또다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밀린다면 또다시 RSI가 과매도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채널에선 요런 때 잡고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한 번씩 정리하고 기준선 돌파 자리 한번 매수하고 지금은 좀 배당락 맞으면서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만약 뭐 우겨서 여기를 1로 보고 이것을 3으로 보았을 때 1과 2로 보고 3에 대한 1과 2와 3과 4와 5로 이루어지는 3으로 보고 이것을 4파에 대한 조정이라 했을 때 이 4파에 대한 조정은 1파의 고점이 1150원보다 이탈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 이대로 밀리면서 1150원이 깬다면 이것이 1이고 이것이 3이고 이 뒤로의 4파 조정 나오고 5가 간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일단은 1150원이 이탈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자리들에서는 일단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일즈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즈 머티리얼즈 2차 비중 정리 이후로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면 완전 매도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기준선 깨질 때 한번 매도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주중에 더 밀리면서 구름도 깬다면 완전 매도, 그렇지 않고 구름 뒤집어지면서 좀 더 반등 나온다면 조금 더 보유하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좀 계속해서 좀 완전 매도를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기준선과 구름들 깨면서부터 끊임없이 완전 매도를 주저하고 있는데 일단 좀 RSI 같은 것들 좀 과매도에서 돌고 있는 만큼 얘도 반등 나오고 캔들이 전환선이나 기준선 정도 터치하는 움직임 좀 기대해보고 그보다도 상승 나오면서 뭐 캔들이 기준선 같은 것들 위로 돌파하는 자리 나온다면 아직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유 혹은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지금같이 캔들이 기준선 구름 이탈하고 후행스핀마저도 캔들과 구름들이 이탈하는 종목들은 정리에 대한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 계속해서 좀 보유 상황입니다. 얘도 요런 자리들 매수하고 이때 고점 돌파할 때도 추가 매수하고 RSI도 과매수 들어가는 자리 추가 매수한 접근 이후로 아직까지 밀리면서 RSI가 깨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계속해서 좀 보유 접근이고 동일하게 밀리면서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온다면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매도보다는 보유 접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도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더 반등 나오면서 RSI 같은 것들 좀 과매도에서 꺾여 올라오고 주가 올라가면서 동일하게 기준선 같은 것들 아니면 전환선 같은 것들 좀 터치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좀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만큼 이번에 확실하게 좀 돌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해보고 얘도 우리은행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좀 1로 보고 이때 고점을 좀 3으로 본다면 이 뒤로 나오고 있는 4파의 조정도 1파의 고점보다 밑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 이대로 밀리면서 주가가 1파의 고점으로 보이는 11,450원 11,450원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좀 매도에 대한 접근으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배당락이 있기 전부터 이 위치들에서 좀 트레이딩들을 했었던 이유들이 3파가 있고 좀 더 4파에 대한 조정들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을 좀 기다렸기 때문에 매수 접근을 했었던 것인데 그런 매수 접근에서부터 깨지면서 밀리고 이탈한다면 좀 매도의 접근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도 마찬가지로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더 RSI 같은 걸 좀 돌면서 주가 올라가고 전환선이나 기준선 같은 것들에 좀 터치에 대한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얘는 우리금융이나 NH투자증권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1파의 고점으로 보이는 31,100원을 31,100원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얘는 앞선 종목들보다는 카운팅이 다르게 접근돼야 하는 종목이고 일단은 좀 기대해 보기로는 이전에도 큰 배당락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주가들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뒤로에 대한 고배당주 움직임도 어느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간 지난 뒤에 복귀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아직까지 보유 접근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RSI가 꺾여 들어온다면 한 30% 정도 비중 정리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접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각됩니다. 다음 DBI텍입니다. DBI텍은 좀 좋은 움직임 좀 나왔습니다. 얘도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기준선을 좀 깨면서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가 좀 필요했으나 그와 다르게 금요일날 갭 상승 시작하면서 기준선도 돌파하고 주가가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접근이 다시 한 번 더 가능한 종목이지 않았나 싶고, 좀 더 기대해 보기로는 양봉이 나오면서 이때 고점 돌파하거나 RSI 같은 것들 과매수로 들어간다면 그런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기준으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월요일날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RSI가 과매수로 들어가는 자리에서 매수 접근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고 밀리면서 기준선을 깬다면 일부 비중 정리 혹은 현재 비중 유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좀 안전매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얘도 요런 때 잡고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구름 이탈할 때에서 세 번에 대한 좀 비중 정리한 것으로 보고, 얘도 좀 관심 종목에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기준선이 따라 내려오면서 캔들이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뭐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좀 안전 매도로 보고 신규로 봐야 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한전기술은 완전 매도 이후로는 관심 종목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도 아직까지 기준선 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접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일단은 구름 같은 것들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캔들이 종가상으로 구름대 위로 올라온 만큼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캔들 구름 위로 올라온 만큼 좀 더 상승되면서 호행스핀도 구름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상승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밀리면서 이탈하는 자리가 또다시 나온다면 그런 자리들에서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두산입니다. 두산 목요일 기준으로 좀 안전 매도 종목입니다. 얘도 좀 호행스핀 같은 것들 캔들 지지받으면서 주가 반등 나오고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또다시 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지만, 그와 다르게 지금은 이탈했기 때문에 완전 매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KMW입니다. KMW도 좀 완전 매도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기준선과 구름대로 한 번에 이탈했기 때문에 좀 더 정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호행스핀이 아직까지 캔들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캔들이 상승하면서 돌파들 나온다면 신규 매수 접근을 해야겠지만, 그와 다르게 지금은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보유 접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뭐 전환선 깨는 자리 혹은 더 밀리면서 기준선 깨고 구름 깬다면 그런 위치들마다 비중 정리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기준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접근이 좋지 않나 싶고, 일단 좀 기준선 같은 것들 좀 돌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더 상승하면서 고점도 돌파한다면 매수 접근, 그렇지 않고 밀리면서 이탈한다면 매도 접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아직까지는 두 번에 대한 비중 정리 이후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마저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더 보유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도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도 아직까지는 좀 보유하되 더 밀리면서 호행스핀이 구름마저도 이탈한다면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좀 호행스핀이 구름대 안에 있는 만큼 기간적으로 헤매면서 주가가 좀 더 반등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다르게 더 밀리면서 이탈하게 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현재로서는 호행스핀 캔들들 지지받고 있는 만큼 좀 더 반등에 대한 기대를 걸어봐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MC넥스입니다. MC넥스도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 이후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더 밀리면서 기준선마저도 이탈한다면 50% 정도 비중 정리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크CSMG입니다. 파크CSMG RSI 깨지는 자리, 기준선 깨지는 자리 정리하고 지금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아직까지는 구름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요런 때 잡고서 수익 실현들 좀 한 만큼 밀리면서 구름대마저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까지는 좀 구름대 하단에 대한 지지를 잇는 만큼 구름 안에서 헤매면서 상승하고 구름을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은 나온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RFHIC입니다. RFHIC도 기준선 깨지면서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얘도 좀 후행스핀 같은 것들 좀 캔들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돌면서 캔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또다시 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좀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들 한 50% 정도 비중 정리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도 일단은 좀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한 번 더 걸어봐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후행스핀 같은 것들 좀 더 돌면서 캔들도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돌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좀 더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을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좀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되 그렇지 않고 밀리면서 기준선을 또다시 깨고 구름마저도 깬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완전 매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매수 혹은 보유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3강 MNT입니다. 3강 MNT는 좀 안전 매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구름 깨는 자리, 기준선 깨는 자리 한 번씩 다 정리하고 지금으로서는 비중이 좀 제로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좀 안전 매도로 보고 관심 종목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SK입니다. PSK도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한 번씩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기준선들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에 대한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이고 일단 좀 후행스핀 같은 것들 캔들에 대한 지지 있고 돌고 있는 만큼 캔들이 다시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두 번에 대한 비중 정리 이후로 큰 특 이상 없어 보입니다. 다음 쿠콘입니다. 쿠콘도 좀 안전 매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요런 때 매수해서 RSI 깰 때, 기준선 깰 때 한 번씩 비중 정리하고 지금은 구름마저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들에서는 완전 매도의 종목으로 좀 보고 이것도 좀 관심 종목에서 빼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위치들에서는 완전 매도를 한 종목으로 보고 관심 종목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두 번에 대한 비중 정리 이후로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호행스핀들 캔들 지지 있는 만큼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 접근이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번에 대한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다음 한일현대시멘트입니다. 한일현대시멘트는 아직까지는 보유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깨고 구름 깬다면 이런 위치들에서 한 번씩 비중 정리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전환선들 지지받고 밑골을 달고 있는 만큼 좀 더 보유 접근이 좋지 않나 싶고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을 돌파하는 자리 나온다면 추가 매수 접근 그렇지 않고 밀리면서 전환선 깨는 자리 30% 기준선 깨는 자리 50% 더 밀리면서 구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완전 매도를 좀 하되 아직까지는 전환선 위에 있는 만큼 좀 더 보유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도 아직까지는 좀 완전 매도한 이후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좀 더 후행스핀들 캔들 지지받으면서 주가 반등 나오고 기준선 돌파하고 구름 돌파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신규로도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정찰병에 대한 완전 매도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도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 접근이 괜찮지 않나 싶고 이것도 일단 좀 후행스핀도 돌고 RSI 같은 것들 좀 더 돌고 있는 만큼 상승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 그렇지 않고 밀리면서 이탈하는 자리들 나온다면 기준선 깨는 자리 50% 구름 이탈하는 자리 완전 매도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도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배당락 이후에 RSI 같은 것들 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오면서 좀 더 반등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돌고 있는 만큼 상승 나오면서 전환선이나 기준선들 혹은 구름대 하단 정도 터치하는 정도의 좀 반등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얘는 아직까지 18 고점으로 보이는 7,840원 7,840원을 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곳이 1이고 3으로 본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배당주들은 늘 1월에서 3월 정도까지가 가장 좀 저렴하고 그 뒤로 한 4월 달쯤부터 주가들 회복 나오면서 상승하는 움직임들 많이 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주가들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도 아직까지는 좀 완전 매도 필요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런 자리들에서는 정찰병 정도 보낼 수 있었겠지만 바로 밀리면서 기준선도 깼기 때문에 동일하게 완전 매도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고, 좀 호행 스핀 같은 것들이 캔들 위로 올라온 만큼 뭐 반등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돌파들 나온다면 동일하게 정찰병 정도 보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특이사항 없이 완전 매도 혹은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도 구름 이탈 자리에서부터 완전 매도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해서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구름 깨질 때에서 세 번에 대한 비중 정리한 것으로 보고 이것도 좀 관심 종목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심 종목들 현대차부터 알서포트까지 좀 함께 보셨고, 아직까지는 좀 코스피를 좀 조정으로 보고 있는 만큼 기간적인 조정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로 주가가 상승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들을 남겨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